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리아스 마지막 날, 전투 넷째 날과 아울러서요, 마무리, 파트로클로스 장례식과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나는 일리아스의 마무리 장면까지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투 넷째 날 20권부터 22권의 내용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영웅은 죽는다. 그러나 영웅답게 죽는다. 이제 저는 헥토르를 초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20권을 보면요, 신들의 전투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20권에 들어서면 신들에게 모두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제우스가 허락하는 것은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면 이제 트로야군들이 일방적으로 몰릴 것이 걱정이 되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을까봐 제우스가 신들을 다 풀어놔서 각자 원하는 돕기를 원하는 진영을 도우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만약 아킬레우스가 제 마음대로 트로야인들에게 덤벼든다면 그들은 준족인 펠레우스의 아들을 잠시도 제지하지 못할 테니까 전부터 그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거늘 지금은 전후 때문에 더 무섭게 화가 나 있으니 그가 운명을 뛰어넘어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두렵구려. 제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들을 모아놓고 각자 원하는 진영을 도우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폴론이 아이네이아스를 부추겨가지고 아킬레우스와 또 맞서게 하는데 상대가 되지 않죠. 이제 포세이돈이 그를 구해주고요. 또 아폴론이 헥토르에게 다가가서 절대 아킬레우스와 싸움에 나서지 마라 그렇게 권하지만 헥토르는 자기 동생이 죽은 거를 보고 참지 못하고 아킬레우스하고 맞섭니다. 근데 아킬레우스에게 맞섰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아폴론이 이때 헥토르도 겨우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아킬레우스가 도망치는 트로야의 군도를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20권의 내용이고요. 21권에 가면 이제 강변의 전투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변의 전투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트로야 군도를 막 몰아붙입니다. 앞을 가로질러서 이제 도망가는 트로야 군도를 또 막아섭니다. 그때 너무 이제 다급하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트로이 성하고 이 바닷가하고 해변하고 강이 있거든요. 강을 스카만드로스 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변으로 막 도망칩니다. 일부가. 그래서 이제 일부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스카만드로스 강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스카만드로스 강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아킬레우스가 이제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학살을 하니까 그 스카만드로스의 강의 신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강의 신이 오히려 아킬레우스를 공격하고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헤파이스토스가 등장해서 이제 강의 신을 또 물리쳐요. 아무튼 이제 이 21권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제 일부 트로야군들이 학살을 당하고요. 그 스카만드로스 강에서 학살을 당하고 그 중에서 아킬레우스가 12명의 젊은 군인들을 생포해 오게 됩니다. 그럼 12명의 젊은 군인들을 왜 생포해 오냐면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 때 그냥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그 마음이 분이 안 풀렸기 때문에 12명의 젊은 군인들을 생포해 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트로야군들이 이제 강에서 죽게 되고요. 대부분의 또 트로야군들은 성 안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제 21권까지 내용이고요. 중요한 내용이 22권에 나오죠. 바로 헥토르의 죽음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트로야군 성 안으로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전체 트로이아인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2권은 이처럼 그들, 즉 트로야인들은 새끼 사슴처럼 도성으로 달아나 아름다운 흉벽에 기대어 땀을 식히고 물을 마셔 갈증을 풀고 있는 동안 아카이어유족은 방패를 얻기에 기대고 성벽을 향해 접근해 왔다. 그러나 헥토르는 일리오스의 스카이아이 문 앞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었으니 잔혹한 운명이 그를 그곳에 묶어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그 헥토르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한 사람,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의 공격, 또 그리스군의 공격을 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장남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성벽 위에서 프리아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헥토르야, 내 아들아, 제발 다른 사람과 떨어져 너 혼자 저 사내를 기다리지 말라.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쓰러져 곧 운명을 맞지 않으려면 그는 너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무정한 녀석.
그러니까 웬일로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보고 이제 프리아모스 이 트로이아 왕이 이제 빨리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아직도 정신이 온전한 이 가련한 아비를 불쌍히 여겨라. 아버지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늙음하게 온갖 불행을 눈으로 보며 비참한 운명 속에서 죽게 하시려는 이 불행한 아비를 말이다. 자, 이 아비를 봐서라도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프리아모스의 아내, 즉 이제 헥토르의 엄마도 성벽 위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지만 헥토르는 선뜻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헥토르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는 헥토르의 이제 독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 밑에서 이 헥토르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책하는 거예요. 헥토르는 제 입만 믿다가 백성들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었지. 그들은 아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니 아킬레우스와 맞서 그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도시 앞에서 그의 손에 영광스럽게 죽는 편이 나에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헥토르는 스스로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트로이아 군들이 이제 그 강변에서 굉장히 많이 몰살을 당했고 트로이아인들이 이 아킬레우스의 공격으로 성 안으로 망쳐 들어갔죠.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체의 이제 총사령관으로서 이 헥토르는 자기 자신이 너무 교만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이제 그리스를 공격했다가 이런 일이 당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패장의 그런 고독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트로이 전체의 운명을 한없게 쥐고 있는 고독한 리더인 헥토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벽 밑에서 홀로 자책하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대1로 드디어 헥토르와 이제 이 아킬레우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둘만 남아 있고요. 이쪽 편에는 이제 강변 쪽으로는 이제 트로이 성 반대편으로는 그리스 군들이 다 몰려 들어와 있고요. 이제 트로이 군들은 전부 성벽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두 영웅, 카이오이족을 대표하는 킬레우스와 또 트로이를 대표하는 헥토르가 1대1로 드디어 맞붙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헥토르는 정말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자기는 이제 헥토르를 죽이든지 아니면 또 헥토르의 손에 죽든지 자기는 명예롭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아킬레우스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요. 이 헥토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그는 성 주변을 3바퀴나 돌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지금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헥토르는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 아니? 마치 깃털 달린 새들 중에서 가장 날랜 매가 산속에서 겁많은 비둘기를 재빨리 내리덮치듯이 꼭 그처럼 그는 기를 쓰며 나는 듯이 덤벼들었고 헥토르는 무릎을 잽싸게 움직이며 트로이아인들의 성벽 밑을 따라 달아났다. 얼마나 아킬레우스의 그 모습이 정말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그 용기 있는 트로이를 대표하는 헥토르조차도 아킬레우스 앞에서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이후에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차리고 영웅으로서 본 모습을 이제 회복을 합니다. 자,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아킬레우스하고 대결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헥토르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만일 누가 죽든 간에 그의 무구를 벗겨가더라도 70만은 가족에게 돌려줘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사자와 사람 사이에 맹약이 있을 수 없고 늑대와 새끼양의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시종일관 서로 적의를 품듯이 꼭 그처럼 나와 그대는 친구가 될 수 없으며 우리 사이에 맹약이란 있을 수 없다. 냉정하게 아킬레우스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애시당초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헥토르는 아킬레우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헥토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자기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죽었기 때문에 분이 났던 이 아킬레우스는요, 헥토르를 그냥 죽이는 것으로 멈추지 않냐고 자기의 마차에다가 헥토르를 끌고 모욕을 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시신을 보호하고 제사를 잘 드려준다는 것은 그 장례식을 잘 치러진다는 것은 그들이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편히 영원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신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시신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온갖 모욕을 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무구죠. 이제 헥토르의 무구를 획득을 하고 그를 무구를 벗겨낸 다음에 이렇게 몰고 다니는 잔인한 아킬레우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헥토르가 드디어 이제 아킬레우스의 칼 아래 무릎을 꿇고 그의 시신이 이처럼 처참하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신들이 간섭을 해서 아킬레우스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긴 합니다만은 정말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넷째 날 전투입니다.